자, 시사쇼 정치다. 오늘 한 달째로 접어든 이란 전쟁 상황을 먼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 종전 협상을 위한 직접 대면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독일 외무장관 곧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면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 지금까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신범철 수석 연구위께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물밑 교섭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이란 측에서는 강경하게 협상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부인하고 있지만 이렇게 물밑 교섭이 진행되면서 그 역할을 파키스탄에서 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런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미 측에서 파키스탄 측의 의견을 전달하면 파키스탄이 이란 측의 의견을 전달해요. 네. 그럼 이란 측의 의견을 또 미국에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에 전달해서 그것을 다시 또 미국에 전달하는 그런 이제 파키스탄의 중재 방식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다만 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결국 미국과 이란이 협상장에서 마주 앉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전쟁이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는 와 있는 것이다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지금 15개 종전안을 이란에 건넨 상황이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이제 주권을 요구를 포함해서 이란이 역제한 제시할 거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역제한을 한다는 거,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역제안에 다시 역제안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언제까지? 적어도 양측의 대표가 협상장에 마주 앉을 때까지는요, 서로 수많은 이견들이 오갈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는 반드시 요구할 것 같아요. 세 가지? 그것이 지금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전쟁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라. 그리고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 이것은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20% 농축이 넘었으면 고농축이라고 하거든요. 예. 고농축 우라늄을 하지 않더라도 저농축 우라늄 20% 이하의 농축은 이란의 주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네네. 마지막에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의 영향력을 인정해라. 이 세 가지를 이란이 주장할 것 같아요. 예. 미국은 그중에서 첫 번째는 미국으로서는 배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미국은 그렇겠죠. 미국 나름대로의 예.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라늄 농축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농축을 수용할 수는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 이미 60% 이상으로 한 450kg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미국 바깥으로 무조건 반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주도권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중에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지면 양측에서 협상장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한하고 역제한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저농축 우라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어떻게 할 건지, 배상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의 합의점이 있을 때만 파키스탄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요, 지상군 투입 없이 몇 주 안에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As the Department of War has consistently outlined, we are on or ahead of schedule in that operation and expect to conclude it at the appropriate time here in a matter of weeks, not months. We are achieving all those objectives. We are ahead of schedule on most of them, and we can achieve them without any ground troops, without any. Now, 자, 신범철 위원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말은 여러 가지 하고 또 바꾸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 맞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헷갈려 하잖아요. 이 루비오 장관의 이 말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력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저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예. 그 시나리오의 배경과 관련해서 전제가 되는 부분은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는다. 예. 이런 전제에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베스트 옵션인 거죠. 그러면은 적정히 합의해서 군사력 사용을 중단하고, 만약에 이란이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미국이 이란에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 플러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란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산업 기반까지 모두 붕괴시킨 다음에 일방적으로 무력 사용을 중단한다. 예. 그 경우에 이제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갖거나
영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네네. 그 과정에서 또 중동의 미국에 가까운 산유국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란을 계속해서 견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지상군 투입과 그리고 전쟁의 장기화인데 지금 루비오 장관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의 선택지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네. 그럼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파키스탄에서 만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네네.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야기한 4월 6일 오후 8시 예. 그것이 지나면 이란에 대한 정말 전기시설, 원유 생산시설, 저장시설, 그 밖에 기타 주요 산업시설을 모두 망가뜨린 다음에 예. 전쟁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는 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에 위치한 이 핵시설 두 곳을 공습을 했어요. 인명피해나 방사능 유출 피해는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란은 지금 미국이 진행하는 이 협상이라든가 지금 전략에서 어떤 상황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본인들은 직접 공격을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공격 지점은요, 사실은 미국이 이야기한 거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전기 발전 시설하고 네. 전력 시설하고 원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4월 6일까지 유예를 한 거죠. 그 밖의 시설, 저 부쉐르 원전은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 네. 거기에 무엇이 관련돼 있겠습니까?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된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격하고 원전 자체는 공격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무엇이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란의 핵 능력 제거. 그러니까 원전은 공격하지 않지만 원전 인근의 관련 시설, 나중에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들은 철저하게 파괴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4월 6일이 지나서 협상이 안 됐을 때 미국이 공격하는 대상은 전기 발전 시설, 전력, 그리고 원유, 이란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설들을 예. 모두 파괴한다. 그렇기 때문에 4월 6일까지 원전 인근의 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지속될 겁니다.